그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 주제는 통풍이 있는데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을 해도 괜찮은지 이제 궁금합니다.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. 통풍이란 병을 우선 생각해 볼게요. 통풍은 피 속에 요산 수치가 많이 높아져 있을 때 그때 잘 생긴다 라고 밝혀져 있어요. 이 요산들이 각종 관절에 쌓여서 관절을 파괴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아프게 되는 것을 통풍이라고 하는데, 통풍은 요산 수치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, 요산 수치가 올라가려면 요산이 많이 생기는 환경이 있거나 요산 배출이 잘 안 될 때 일어나요. 그런데 이때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처럼 극단적인 체중 감량,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하면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요산의 변동이 크게 일어나서 오히려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극단적인 체중 감량은 통풍을 더 잘 유발한다, 이런 측면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통풍 환자들 보면 생활습관 관리 좀 하세요, 식단 관리하세요, 체중 빼세요,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이거는 조금 달라요. 통풍이 생기는 원인, 요산이 올라가는 원인이 각종 성인병과 연관이 돼 있고, 식생활 관리, 비만, 그리고 알코올, 각종 고기들, 치킨, 맥주 다 연관을 주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를 하라는 뜻이고,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살을 빼라는 뜻이지 극단적인 다이어트라면 오히려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. 저탄고지처럼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요산 배출을 떨어뜨려요. 요산을 몸 안에서 쌓는 행위가 돼서 2배로 더 통풍 발작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. 여러분들이 통풍을 걱정하고 체중 감량을 신경 쓴다면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2달에 체중의 10%까지는 천천히 빼는 것을 권장하지만,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3kg 뺐어, 2주에 5kg 뺐어, 한 달에 10kg 뺐어, 이렇게 되면요 물이 3분의 1이 빠져요. 그래서 요산의 농도는 더 높아지고 통풍은 더 심해진다는 거.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행위입니다. 네, 뭐든지 중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통풍이라는 것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, 걸려본 사람들만 아는 소위 바람에 스쳐도 정말 죽을 듯이 아프다, 그래서 뭐 통풍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. 대표적인 증상과 또 뭐 최악의 상황, 그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너무 아파요. 주로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 엄지발가락 요 바로 아래쪽 안쪽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발등 일부, 어떤 사람은 발 뒤꿈치, 어떤 사람은 무릎도 아프기도 해요. 통풍의 특징은 특정 관절이 비슷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, 아플 때 매우 아팠다가 2, 3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고, 약을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또 좋아집니다. 하지만 위험한 점은 통풍이 한번 왔다가 좋아지고, 그럼 또 괜찮으니까 또 막 맥주 먹고 치킨 먹고 알코올 먹고 이래서 또 오고, 이걸 반복하면요 그 관절이 파괴가 일어나고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와요. 상상해보면 돼요. 엄지발가락 앞쪽 관절이 다 파괴된다, 걷는데 문제가 생겼다, 이런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통풍, 아플 때만 넘어가는 병이 아니라 평상시에 꼭 통풍 발작이 안 오도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. 네, 그 다음으로도 좀 궁금한 게,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좀 큰 것 같은데 유전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나요? 누군가에게 억울하겠지만 비만도 있고 맥주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는데 누구는 통풍이 있고 누구는 통풍이 없어요. 모든 사람이 통풍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. 통풍에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는 분들이 더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통풍 발작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요. 즉, 피 속의 요산 수치가 남들보다 더 올라가는 원인이 유전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고 생활습관의 영향도 받는다는 뜻이죠.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간다, 8이 넘어간다, 이게 무슨 뜻이에요?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아서 성인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, 이 요산 수치가 올라갈수록 통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. 이거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데 생활습관 관리를 하면 떨어뜨릴 수 있고 통풍 생길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, 이렇게 얘기해요. 즉, 2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, 그 중에서 유전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은 통풍은 잘 안 생긴다. 하지만 누가 유전적으로 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아직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꼭 생활습관 관리 같이 하는 게 좋겠죠. 네, 이 무시무시한 통풍, 완치는 가능한 걸까요? 네, 저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. 통풍 발작이 없으면 통풍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완치로 표현해도 돼요. 통풍이 있었던 사람도 식생활 관리를 통해서 통풍 발작이 없이 쭉 산다, 그럼 통풍이 없는 환자로 받아들여요.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식생활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좀 낮추고 통풍 발작이 없이 사는 것도 통풍 관리가 잘 된다라고 바라보는 거죠. 제 개인적인 친경에는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통풍 발작 없이 잘 사시는 분, 이런 분들은 완치
것이다 라고 보고요. 약을 드시면서 통풍 발작 없이 요산 수치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관리가 잘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통풍에 대한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정리 부탁드립니다. 내가 통풍 환자다. 몇 개월에 한 번씩 통풍 발작으로 고생한다. 그럼 스스로가 통풍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. 어떤 음식을 먹으면 통풍이 잘 생기고 통풍 발작이 잘 생기는지를 알아두고 그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갖고 사는 게 좋겠죠. 여러 가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. 술, 알코올은 요산 수치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쳐서 줄일수록 좋고요. 그 중에서 맥주가 가장 치명적이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. 또 동물의 내장 부위, 췌장, 간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피 속의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어서 이런 생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고기류, 술류, 치킨류 이런 건 모두 우리가 살찌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요산을 올릴 수 있으니 보통 건강하게 살려면 소식하고 채소, 야채가 풍부한 음식들을 주로 섭취해 주는 게 통풍 발작이 안 생기게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